백인 의원인데 지금 다른 일에서 일찍 가셨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써주시겠습니다. 남동하실 분 뒤에 계십니다. 사진은 어차피 이따 기념 촬영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무슨 말? 자, 저희가 일단 백인 의원의 기념 촬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같이. 조금만 남쪽으로 조금 모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봐주세요. 네, 사이사이 얼굴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잠깐만요. 두 분 모시고 잠깐 기념 사진. 네. 거의 시간 더 Beside me? 네,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봐주시고요. 1, 2, 3. 구호 한번 하시면서. 네. 시민의회법 쟁취합시다. 예. 시민의회법 하면 쟁취. 예. 시민의회법 쟁취! 쟁취! 시민의회법 쟁취! 쟁취! 시민의회법 쟁취! 쟁취!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잠깐만요. 백인 의원분들은 자리해 주세요. 자, 이어서 제 시민의회 입법 추진 백의원의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언문은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해서 뽑았습니다. 추첨으로 뽑은 순서대로 우희종, 안금주, 김영아 세 분이 차례대로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의회 입법 추진 백인위원회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회 입법 추진 백인위원회 출범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일컬을 때는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국민이라기보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시민이라는 말이 헌법 개념의 합참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시민 참여가 배제된 정치 때문에 주권은커녕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37년 전 6월 혁명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낳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라는 이름의 제도는 그동안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단순 합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함으로 인해 다수결 지배와 소수 의견의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대표성이 시종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 엘리트들과 자본 권력에 포획된 정치, 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정치 소외와 정치 혐오를 낳았습니다. 시민연대와 신뢰도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검찰 권력이 시민위에 군림하고 권력과 자본에 포획된 언론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출만으로 이루어진 민주제도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시민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퇴행 붕괴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7년 전 촛불혁명이 있었음에도 민주주의가 도리어 퇴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리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숱한 시대적 난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저출생, 초고령화 등의 기존 난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난제, 그리고 기후 상태 위기에 직면하여 에너지 전환, 문명 전환의 난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대리인이 존재하더라도 시민 간의 괴리는 불가피합니다. 생존 차원의 정치적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전문가나 엘리트 정치인들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가야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비용의 IT 기술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작위 추첨 원리에 기반해 무투표층까지 망라하여 구성되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보장하는 시민의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혁신적 시민 참여 모델입니다. 시민의회야말로 대표성과 수기에 기반한 시민 참여의 정치 모델입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찍이 시작한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실험했고 파리시와 브뤼셀시는 최근 기후위기 시민의회를 상설화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시민의회로 헌법개혁 과제를 실험했습니다. 시민의회를 상설기구로 제도화한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의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OECD는 벌써 시민의회를 미래정치 거버넌스의 중요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수기적 정책 실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상 버스 도입의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가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바꾸신 대구시민,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며 살다가 시민회의 참여를 통해 자존감과 살아있음을 느꼈다며 눈물을 훔치신 관악구 어느 70대 시민의 사례들이 시민의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원래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마당에서는 그러한 변화마저 가능한 것입니다. 수기를 거쳐 결정해가는 시민의회의 위력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물론 미래 세대와 지구의 모든 생명까지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힘이 있기에 시민의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 또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하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여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정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운영의 매뉴얼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주권주의민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 추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 심포지엄도 그 장치를 만드는 지혜를 습득해가는 과정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동학에서 촛불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핏줄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시민의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자 현실의 필연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회의 제도화라는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 위원회. 그래서 추첨으로 우리가 10분을 추첨으로 뽑아서 시민의 정신에 맞게끔 추첨을 뽑아서 시민의 의원분들께 시민의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포부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분당 2분씩 간단하게 마련했고 순서도 저희가 추첨으로 선정했습니다. 김부님, 정영훈, 임기추, 김정희, 정정화, 우기옥, 강윤희, 박미현, 심상균, 양희재 10분입니다. 먼저 김부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말이 길면 포장이고 글이 길면 포장이고 말이 길면 치장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은 비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면 보이지 않고 알아서 하면은 비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각 주권자 개별이 주체성을 가지는 정치 제도입니다. 제도는 내가 집을 나오는 순간에 발현되는 것이고요. 내 손은 공존의 제도가 되고 내 발은 공동의 질서가 되고 누가 보는 내 모습은 바로 사회적 기준이 되고 연대의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하는 자발성이, 알아서 하는 자주성이 그것이 제도가 되고 우리의 신체 조건이 바로 제도기관입니다. 손과 발이 그 제도가 되고 입법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트주의 대의정치가 지금 오늘의 환경 문제를 양산한 것입니다. 파괴적 환경 정책만 양성했고요. 그래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바로 시민의회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시민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여 제도의 주인이 됩시다. 만민들이여 제도의 주체가 됩시다. 우리가 모두 각자의 어떤 만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동들이 모여야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확장성을 가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훈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대의제와 거의 동일시되어 주권자 국민 또는 시민의 민의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상황에서 시민의회의 입법화 운동은 의미가 큽니다. 시민의회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온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인식의 제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수결과 같은 형식적 절차적 합법적 요건을 갖췄다 하여 훌륭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질적, 내용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의회 입법화 운동은 나라의 민주화,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고양, 사회교육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언론개혁 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불의, 불공정, 반민주, 검찰 독재 권력과 그러한 언론이 타파되는 상황에서라야 시민의회는 제대로 입법화되고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추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홍해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 관련 연구자 임기추라 합니다. 오늘 시민 의제 관련해서 대표성, 비례성의 구성 요소와 국내외 현안 문제 해결하는 관점에서 홍해인간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해인간 사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 정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외교 측면에서도 현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회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인간 개념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모두 이롭게 해라. 정치자는 국민을 모두 이롭게 해라. 확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녀, 세대, 직업, 학력, 소득, 지역, 민족별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광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해석하에 저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홍익인간 사상을 시민의제와 관련돼서 각각의 몫의 길의 배분, 행복의 기여, 차별 배제의 원칙 하에서 홍익인간 사상 기반 하에 현대적으로 적용하다. 이제 우리 시민의회의 향후 활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시민의회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정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자, 마이크. 김정희 의원님은 플란스에서 오셨습니다. 제골 동포이십니다. 박수 한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프랑스 동포 김정희입니다. 이 자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특검을 하자고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불평등, 불공정, 부정, 부패, 불법이 한치고 한편으로는 세계 초저출생률과 최고 자살률로 희망이 없는 사회로 향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기존 체제가 갖고 있는 무책임에서 책임있는 시민사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의로 참여했습니다.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선봉적인 모임은 시민들이 일어서서 뭉쳐서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바꿔지도록 정치, 사회의 현실 문제에 책임을 공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법제화하는 길을 만들어 한국 사회 전진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시민의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모으고 과거를 반성하며 용기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나 반짝이는 눈앞의 결과보다는
우리 사회의 미래, 후대에게 남겨줄 미래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함께 뭉쳐서 집단 지성을 끌어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 법제화가 희망사항이 아닌 실체로 실천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정정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성자 독식 구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출범할 시민의회는 국민 주도의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이 해온 행태로 미뤄볼 때 국회에 맡겨서는 아무 성산도 없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시민의회는 그 지렛대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시민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으로서 내년 초에 개헌 시민의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100인으로 출발하지만 올 연말까지 100만인 서명과 100억 원 모금을 통해서 시민운동 차원의 시민의회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시민의회에 대한 관심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민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은 저는 내년 1년이 최대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범국민운동을 통해서 국회 법 제정을 압박하는 동시에 시민의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 아카데미 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는 오프라인의 시민의회와 함께 풀뿌리 차원의 시민의회와 온라인 시민의회 플랫폼 구축도 병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랑하여 여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 우규옥입니다. 마을에서 이웃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게 저의 소박한 꿈이기도 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정치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 적은 없었는지요?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는 모든 사람들이 표로 모여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선거가 끝나면 슬며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유권자에게 무심해지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에서 좀 멀어지고 싶지만 나라가 있고 또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좋은 정치인을 뽑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뽑힌 정치인을 지켜보면서 독려와 질책도 아낌없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이 따로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이 바로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60대 이르러 이 소중한 시민의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체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나도 뭔가를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시민들도 같은 뜻으로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시민의회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신뢰를 높이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거대 당들의 당리 당략을 떠나 토론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좋은 정책들을 정부와 의회에 공고하는 등 정치인이 놓칠 수 있는 세심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정치 선진국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지요. 저는 앞으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민의 힘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발걸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정말 멋있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다음 강윤희 선생님부터. 강윤희 위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시민 강윤희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2월까지는 초등교사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정교조 활동을 하면서 차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인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더럽고 힘든 곳에 왜 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가지 말아라 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계속 더러우라고 내버려 둬야 하는가? 정치가 엄청 기쁘고 아름다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줄 때까지 보고만 있어도 되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요.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움직여서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시민의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교사였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의회에서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시민의회 구성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부천에 있는 시민단체 부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미연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위기에 처한 이 시국에 시민의 입법 추진 백인위원회 출범이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대안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 함께합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기득권,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기를 바랍니다. 명망 있는 몇몇이 시민의회의 중심이 되거나 주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시민에 의한 시민 주권을 위한 시민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 배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주권 정치를 실천하는 시민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촛불 시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민심 그대를 반영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등 사회개혁, 적폐청산, 과거청산, 분단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 권력을 가진 정부와 정당, 의회를 견인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주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반드시 입법화하고
시민 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로 투표할 때만 주권이 있는 가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비판적 지지와 비판적 연대를 통해서 서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를 살고 평등을 살고 개혁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느리더라도 지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시민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심상균 위원님부터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아직 근무하고 있는 심상균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50초 중반에 금융 마피아들이 던져주는 돈 한 푼 받아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조금 고연령의 직원들이 월급을 절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한 10여 개의 금융사업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장을 상대로 1심에서 이기고 조만간에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시민의회와 함께할 그런 시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히 잘 모르겠으나 지금도 거대 양당의 공생관계 속에서 국회는 수구정당과 보수정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한 번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치개혁 등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권자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 시민의회를 입법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 새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백인위원회에 참여하여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도국회에 시민의회에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이나 부탁이나 청탁이 아니라 우리 주권자들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활동은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직능별로 참여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혜로운 조직 활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제도권의 시민의회가 설치되는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인위원회가 1,000명, 1만 명, 100만 명의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 모의 시민의회를 지역별로 구성하여 국가 현안과 정치개혁안 그리고 지역별 현안들을 직접 논의해보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과 공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권에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모두가 수긍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회를 입법화하고 구성하자는 우리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 과정에서도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발족한 백인위원회가 구체적 활동으로 단단해지고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이 열정이 되고 헌신이 되어 지역별로 그리고 직능별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수고하신 준비위원회가 구체적 형식과 알찬 내용을 더욱 정비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구와 보수정당이 공생하는 정치권에 자발적 역할에 기대하지 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의 간극을 메워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우리의 시민의회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선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 입법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제도 정치권이 시민의회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까지 함께 싸우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기대와 우려를 섞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희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액션 온 코리아 한국 공동대표 양희재입니다. 2023년을 지나고 2024년 오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촛불혁명을 이루었던 나라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안 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문체국가가 아닙니다. 상권 분립이 안 됐다는 거. 우리가 국회가 제 기능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그 200석을 희망을 했었죠. 못 이뤘지만 이뤘다 하더라도 그리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민중이 직접 일어나서 모든 그 위기를 우리가 막아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도 방향을, 지금 각종 시민운동의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회, 즉 수기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시민의회의 그 제도화를 시키는 것이 그동안 국회가 못했던 개혁,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회 입법 추진 100인위원회가 결성됐고, 이제 그 시민의회가 입법화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지난 국회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국회의원 한 분이 저희 백인위원회에 계십니다. 강민정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중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119 민주주의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마치 소방수처럼 119 소방대원처럼 모든 걸 다 목숨까지 걸고 그 민주주의 위기를 불을 끄기 위해서 정말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위기 시기마다 그렇게 민주주의 위기를 지켜왔는데 불을 끄면서, 그러나 과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민주주의가 왜 더 깊고 더 넓어지지 못했는가에 관련해서 이게 불 끄고 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 우리는 다 원래대로 어떤 그 국이나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게 반복되는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제도적 무기가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강제되는, 또 하나는 이 소방수 불 끄고 다시 돌아갔을 때도 민주주의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첫 번째가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시민의회, 제도화된,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민의회라고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변화, 이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119 민주주의를 넘어선 일상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면서 제가 사실 5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요. 임기가 끝나고 4년 동안 그 국회 안에서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대의제 국회 300인으로 구성된 대의제 국회 한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하게 이게 체험을 한 그런 경우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5월 29일 임기로 불출마 선언하고 22대 국회에 총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불출마 선언하는 걸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봤는데 오늘 22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이 이 에너지와 열기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괜히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시민의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에너지와 힘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저는 이제 바깥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겠지만 함께 시민의회법이 입법화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실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저희 점심시간을 1시 반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다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백인 의원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약을 따로 해놨습니다. 1층 지하 1층에 더 테이블로 가시면 됩니다.